한국의 ICBM은 북한의 첨단 미사일 기술에 대응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해병대와 연계해 F-35 항공모함을 탑재하고 항공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확실히 더 멀리 내다보는 새로운 전략을 갖고 가까운 장래의 군사작전에서 중거리 강국의 야심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북한은 전술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야심찬 미사일 전략, 특히 핵탄두 탑재 미사일에서 분명한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은 오랫동안 특수작전부대 창설과 핵무기 탑재 미사일 개발을 통해 국방비를 늘려왔다. 한편 한국 무기의 전략적 목표는 명확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북한과의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전략적 초점이었습니다. 한국이 국내 우주 기술에서 8,000마일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ICBM으로 전환한다면 이는 분명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략적 전환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국내 우주 기술에서 8,000마일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ICBM으로 전환한다면 이는 분명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략적 전환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의 무기 개발 방향의 핵심은 지휘, 통신 및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전인범 씨는 한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SLBM, F-35 항공모함 등 사거리가 한반도 연안을 넘어선 무기 자산 개발을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GM의 제도 이체 테스트를 위한 한국의 이 시험이 맞는 예라는 궁금증이 날이 더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무료 발사는 세계 큰 이슈로 자리 잡아 왔는데요. 또한 한국이 발사한 우려가 ICBM이라는 해외 모드에서도 한국의 ICBM이라는 보드에 국제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10월 21일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우주까지도 달하는데 성공했으나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는 사실 한국형 ICBM 했다는 의혹이 국내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반응이 요란합니다. 한국의 국방력을 경계하는 일본은 한국의 ICBM을 만들었다면 난리가 나고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억지 세련된 적을 만들다 꼴 사나운 국제 많지만 당하기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무료 말씀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남다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의료호는 집이 이미 아닙니다. 전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의류는 ICBM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상업용 재추진 로켓이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빈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도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의류가 미국이나 러시아 등 미사일 선진국들의 초경 ICBM과 놀랍도록 유사한 스펙을 가졌다는 것과 무료해서 획득한 데이터가 기술로 현대전에서 쓸 수 있는 ICBM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유튜브를 볼 시간도 없는 일반 시민이 의료 ICBM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순수 국산 우주로 캔 의료에 숨겨진 BI 내일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공신력 있는 언론들이 양국이 아예 시범을 만들었다고 대해서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영국 최대 공영방송 이사 BBC인데요. BBC는 10월 21일 한국의 첫 번째 우주 로켓 놀이를 발사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류가 본질적으로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발사를 뿐 아니라 잠재적인 군사적 기능을 갖췄다고 모두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비 경쟁이 일하는 소재 묵을 두고 한국의 무료 발사가 군비 증가에 이런 이며 탄도미사일과 우주 로봇은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을 드는데요. 동시에 지난 9월 15일 한국의 SLBM 발사를 넌지시 언급했습니다. 직접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무료 시험 발사와 SLBM 개발로 모건대 한국이 완전 IC는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비단 이 BC만의 판단만이 아닙니다. 요미우리 교도통신 같은 일본어 언론 역시 한국의 무료 발사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190 언론이 위성체계도 안착에 시작했다며 10일 걸기도 했지만 단 한 번에 봐서 시도로 단번에 보도 산단분리해 성공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구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예발사 성공이 확실시되는 이후 자신들의 44번째 초의 로켓의 성과를 강조하며 만일의 격차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성과를 고정할 수 없으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어떻게든 업고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런 시작이 일본에 큰 망신을 준 사건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감시정찰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 북한이 발사한 SLBM이 두벌이라는 억지를 무리다 제대로 망신을 당한 것인데요. 북한은 지난 10월 19일 신형 SLBM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SLBM을 비롯한 전략까지 모기를 연달아 내놓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모간이 서둘러 미사일 시험을 제시한 것이죠.
당연히 주변국 모두가 이 미사일 발사를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판단할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이 쏜 SLBM이 한발이라 발표한 반면 일본은 도발이라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갈리자 일본에서는 일본보다 감시 능력이 떨어지는 한국이 오반했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일 간 감시 정찰 능력 차이가 상승했는데요. 한국은 독자적인 이정도 없었고 보고도 정자를 수행할 만한 마땅한 좀 저에게도 없었던 것을 만해 일본은 상당한 수준의 정찰 기술력과 성철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도를 감지할 이지스하면 숫자도 일본이 한국보다 많이 둘 사이에 정찰 능력을 비교하기 이가 민망할 정도로 차이는 있으며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판단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정찰 결과가 다른다면 당연히 일본의 주장이 맞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편을 들며 발사된 SLBM은 숫자는 확실하게 한발 이러한 못을 박은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을 정찰 자산 역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한발 높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결과인데요.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쏜 SLBM을 은거리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교포글로벌, 노크블럭 30 등 각종 최신 정찰 자산이 추가되면서 이런 세밀한 감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무시하면 억지 주장을 펼치던 일본의 처지가 매우 우습게 됐습니다. 자기가 실을 위해 여기저기 떠버리고 다니다 보니 한국보다 2배나 많은 24함과 각종 정찰 자산을 보였음에도 오판을 내렸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정찰 자산 전제가 예만신을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망신을 당한 당사자인 일본이 적용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묻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북한이 쏜 SLBM보다 충격적인 소식에 정신이 팔린 것인데요. 바로 우려의 시험 발사가 ICBM 테스트를 수 있다는 주장이 일본 대중에게 빠져나가면서 한국이 정말 ICBM을 확보한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발사한 오리온은 액체 추진 로켓입니다. 로켓의 연료는 크게 새 윤리와 고체 연료로나 아닙니다. 액체 결로는 출력을 높이는데 유료하지만 연료 탱크 장시간 충전할 수 없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채워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수시로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고체 연료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나 일정이 이상의 출력을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료는 천천히 충전해도 상관이 없고 강력한 출력이 필요한 우주 발사체는 대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신속한 발사가 가장 중요한 군용 이자율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업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의류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ICBM으로 보기에는 연료 계통의 구조는 탄도 미사일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요즘 이야기입니다. 무료와 최초 ICBM 개발 경쟁이 막 시작되는 시절의 ICBM 사이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게는 연료 체계 개발 목적 등에서 겹치는 부분이 상당한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 제출 ICBM-R 세부는 1997년 5월 15일 첫 발사에서 8,000km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미셸 다니인 제도 이체발 부위에 치고 재진입매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트는 10월 세븐을 이용해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 궤도에 안정시키고 11월에는 최초로 우주간 생물로 유명한 강아지를 알파가 실린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하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1958년 7호를 제놀이 재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발사한 의류 역시 8,000km를 이행했습니다. 이어서 위성이 궤도 안착에 거의 성공을 보냈는데요. R7의 개발사를 알고 있는 이들이 보기에 우려가 ICBM의 선행 연구로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액체 연료는 민간용이라는 이야기도 초창기 ICBM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제출 친중 거리 탄도미사일인 PGM-19 주피터 미사일은 무려 마찬가지로 고순도 정제된 위인 IP-1과 나이트 산소를 섞은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개발된 타이트한 ICBM이나 소련의 ICBM들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액체 연해인 가이드를 하지는 연료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군용 ICBM이라 하더라도 액체유를 사용하지 말란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액체 추진 IBM은 한도만 바꾸면 민간 우주바서 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 흰 아틀라스 목 길이가 좋은 이신데요. 압둘라 3억 드리는 사실 미 공군 최초의 ICBM 미네스 M65 아클라스 미사일의 판도를 제거하고 유인 캡슐을 장착한 로켓입니다. 우주 발사체 탄도만 바꾸면 ICBM이 된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노켓입니다. 그러니 누려오를 ICBM이라 주장하는 것도 일단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군사 열광 중 의류가 사용하는 T1 연료를 이용한 액체 추진 ICBM을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발사를 준비하며 하루 종일 연료를 충전하는 동안 발달된
현재 감시체계 미사일이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기에게 손쉽게 탐지당하고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북한의 ICBM인데요. 현재 북한이 보유한 ICBM들은 모두 액체 추진 높은 지워서 발사대 미사일을 올리고 연료를 충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르고 이나 미군이 북한 ICBM 발사 사전 직무를 파악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의료를 ICBM으로 바꿔봐야 좋은 타겟이 될 뿐 군사적인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려가 ICBM 개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시험을 통해 ICBM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가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연료 계통이 다른 나라도 모두 상승 집요한 추적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담보를 이 기술을 검증하는데 성공이 있으니 추진체를 5초로 맛보고 유도 체계를 약간만 추가하면 현대전에서도 쓸 수 있는 즉 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 탑재된 몇몇 장비들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비가 이행정말 시스템입니다. 이행정말 시스템을 로켓이 궤도를 벗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엔진을 중지시키고 연료를 배출하는 팀인데요. 명칭이 미사일의 최종 유도를 책임지는 정말 유도 장치와 비슷하다 보니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안에 정말 유도 기능을 탑재해 범위 이성을 의도적으로 나까지 케어 재도립체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는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제도 이체 실험을 하고 됐다면 범위 이성이 모형을 실제 위성과 유사청사가 병이 아니라 탄도가 유선 원동력으로 설계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꽤 중대한 저인데요. 거의 1만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ICBM 및 탄도는 형성이 뾰족한 원통형인지 동그란 원통형인지도 비행 특성이 달라집니다. 만약 진짜 제대로 일체를 만들려 했다면 사각형으로 만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이번 무료 발사는 한국의 민간 로켓 발사 테스트이면서 한국이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계에 알린 첫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한국의 ICBM 개발과 제도 이체 시험에 대해 열띤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차 목적이 ICBM이 아니더라도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한국이 곧 ICBM 기술력을 확보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다고는 2024에서 2025년이면 새로운 무료 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고체 우주 발사체 발사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체 추진 우주에서 제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ICBM 기술이 완성되는 역사적인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이 로켓을 우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개월 동안 여러 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국내에서 생산 시험한 일종의 미사일이다. 1.5톤짜리 더미 위성을 탑재한 태극기가 달린 3단 누리 로켓이 전남 나로우주센터 2호 발사대를 떠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 기술을 사용하는 자체 개발 로켓입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2027년까지 4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한국도 2009년과 2010년에 궤도에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2013년에도 러시아 기술을 사용하여 로켓을 계속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10월 21일 행사는 한국이 우주 경쟁에 참가한 7번째 국가가 된 중요한 국가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평양이 첫 번째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보다 거의 10년 동안 뒤처져 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사일 프로그램 대륙간 탄도 ICBM의 이중 용도 기술을 사용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일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과 정찰위성, 고체 추진제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 발사체를 우주로 들어올리기 위한 사이버전 체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방화벽을 허물고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한반도 전역의 군비 경쟁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켓을 소유하는 것은 한국이 미래의 위성 기반 항법 및 정찰 시스템, 육지 통신망, 심지어 달 탐사선을 구축하려는 계획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향하여 에셔 탐스에 따르면 올해 5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 결과는 미국이 미사일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전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자체 제작한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완화 조치다. 서울은 지난 9월 야심차고 고가임 무기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에 성공했다. 전두환은 우리는 미사일 경쟁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사일을 배치해왔으며 우리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ICBM은 아직 북한의 첨단 미사일 기술을 다룰 수 없다. 이에 한국은 해병대와 연계해 F-35 항공모함을 탑재하고 항공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확실히 더 멀리 내다보는 새로운 전략을 갖고
가까운 장래의 군사작전에서 중거리 강국의 야심을 보여주고